네, 예술대회 입상자한테 현역 입영을 면제하고 공익근무를 통해 예술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예술 분야 병역 특례 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혜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술 분야 병역 특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이 숫자가 그동안 항상 논란이 됐던 그 체육 특기자 있잖아요. 네네. 그 분들보다 더 많다고요, 대상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인 숫자를 소개해 주시면요.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체육 분야가 142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술 분야는 286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예. 사실 축구 선수 박주영 있지 않습니까? 예. 포함을 해서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예술 분야의 공익근무 요원은 29명이나 되거든요. 체육 분야가 5명인데, 그러니까 예. 체육 분야가 5인데 예술 분야는 29이나 된다. 29분입니다. 네.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적용하는 겁니까? 네, 병역법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요. 47조 2의 1항을 보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제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국제예술경연대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 국내 예술경연대에는 1위로 입상한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체육 분야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이런 이제 세계대회에서의 메달을 획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술 분야는 그런 메달이 국제대회가 아니어도 국악이라든가 또 한국무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국악이나 한국무용 등 이런 분야에서는 국내대회 입상을 해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악과 한국무용을 뺀 나머지 그냥 일반 음악이라든지 무용 이런 거는 국내대회 입상은 안 되는 겁니까? 국내 대회 1위 입상이기 때문에 이제 쭉 리스트를 정해놓고 있어요, 시행령에.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전통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네, 그렇습니다. 국악이나 이거 아닌 서양 음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국내 대회 1등 했다고 해서 특례 주는 건 아니다. 네. 그거는 국제대회 2위 이상이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 분야는 어디예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창극, 연극까지 다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창극단, 발레,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예. 또 가령 공통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교직을 근무할 경우에 이제 예술 분야의 교직 근무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공익근무의 소집 규정을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 2등 이상, 국내대회 1등을 한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하고 공익근무를 몇 년 정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 기간은 이제 똑같아요. 공익근무 기간은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문제로 이번에 삼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복무 형태를 개별 창작 활동자 영역이 있습니다. 개별 창작 활동자. 어허. 그래서 개인 발표나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그리고 이제 가령 공동을 할 경우에는 2회 이상 개최를 하면 개별 창작을 인정을 해줘요. 이 경우는 말하자면 재택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병역 특례자로 사실상의 군 면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안 해도 1회 이상 쉽게 말하면 전시회를 하거나 개인 발표회를 하면 개별 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복무가 대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무슨 전시회나 발표회를 하면 그게 곧 공익근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재택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자 지난 10년 동안 286명인데 그 중에서 217명, 한 76%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다 대부분 개별 창작을 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상의 군의 면제와 같은 거죠. 그러네요. 공익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원래 공익근무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정해진 원래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은 국립이나 시립의 교향악단, 합창단, 오페라단, 또 관현악단, 창극단, 발레단, 무용단, 또 가령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극단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의 교직 근무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그도 안 하고 말하자면 재택근무 형태로
1년에 한 차례 정도 발표회를 하게 되면 재택근무로 병역이 알겠습니다. 면제가 알겠습니다.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 중에서는 뭐 네. 한 1년 정도 외국에 나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국제대회 2위 이상이면은 병역 특례를 준다. 네. 과연 이래도 되느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사람들을 국립이나 시립 예술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서 국립 시립 예술의 어떤 전반적 수준을 고양해 보겠다. 네. 뭐 백보 양보해서 거기까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정작 그렇게 공익근무하는 사람들은 24%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 형태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아니 말이 그렇게 재택근무 택하고 있는 이건 거죠. 재택근무가 아니고 네. 그냥 병역 면제받고 자기 예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병역 특례 문제가 우리 사회 항상 현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 또 체육특기자들의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축구 4강 들어갔을 맞아요, 때도 맞아요. 예. 병역 특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예.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처럼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시시하면서 많은 그냥 한 국민들이. 거군요. 예. 그래서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사실상 저는 거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뭐 예. 문화예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 문화예술의 창달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건 일단 예술 분야 전문가한테 네. 이런 병역 특례를 줄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지적이시고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고 그뿐 아니라 네. 합의 없이 했다 손 치더라도 네. 뭐 개별 창작 활동가요? 네. 이런 제도를 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 이제 예술의 특성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외국의 무용단이나 이런 데서 가서 단원으로서 활약을 해서 예.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지요. 그런 예.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예. 외국의 오페라단이나 유명 미술단이나 예. 미술단이라기보다는 음악 하는 그런 예. 교향악단에서 활동하는 것도 우리 국위 선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예. 그러나 어떤 특정 분야 예술의 경우는 전통예술이나 이런 분야는 국내에서 있어야 되고 예. 또 그럴 경우에 혼자서 하는 창작 작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100번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러자면 어떤 분야가 과연 그럴 것인지 또 그렇게 해도 정말 대한민국 남자에게 가능한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지난 6월인가, 지금은 네. 이제 국내 대회 한 번만 1등해도 그냥 되는데, 네. 그걸 조금 강화하는 개선책은 만들었다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개선책은 이제 점수를 이렇게 대회별로 성격별로 차등화를 해가지고 합계가 100점이 넘으면 병역 특례 자격을 주자 이렇게 이제 개선책을 내놨어요. 예. 그런데 이 개선책도 저는 별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우리가 점수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한다는 것도 대회 위상을 또 저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문제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래 그 분야는 예술의 어떤 기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병역을 예외적으로 좀 특례를 줘도 좋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토론을 제대로 좀 시작해보자 이 말씀이시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건 그리고 그렇고, 이제 또 예술에 대해서도 비중에 대해서도 다 국민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항상 논란이 되었던 체육특기자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죠, 최근에 더. 인정하더라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인데 우리 박 기자 의원이 또 하나 밝혀내신 게 있는데 네. 전국체전 때 말이에요. 네. 사실상 그 시도에 사는 그 선수가 아닌데 돈을 받고 그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서 그 시도 대표 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국체전은 규정상 자기가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수로 대표로 뛸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대회 바로 직전에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어. 보통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주소를 옮기는 데 따라서 3, 4천만 원 정도의 그 거액이 오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종의 스카우트비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걸 예. 받고 말하자면 주소를 옮겨서 예. 그 지역 그 선수로 그 띄워주는 이런 뭐 글쎄 이걸 위장 전입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용병 형태로 뛰는 것들이 그 있더라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글쎄 법률적으로는 그 날짜를 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경기 시작 직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뛴 선수 중에서는 그렇게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현 주소는 대한체육회에서 사실은 그 분야를 예. 전부 다 주소를 확인하고 예. 또 어떤 그 증명을 떼어봐야 될 텐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현 주소는 뭐 서울인데 인천 대표 선수로 뛴다 이런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몇 등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좋은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의 지나친 경쟁이 예. 이런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원칙이나 관리 규정 같은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통 말하는 스포츠 정신이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금전에 따라서 주소까지 옮겨서 선수로 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전국체전하고 하는 것은 순수한 아마추어 대회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참 별일들 다 있군요. 참. 내일 모레 국감에서 이 문제 따져보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좀 네. 파헤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혜자 의원이었어요.